역선택 방지 조항을 경선에서 넣을 건가 말 건가를 두고 논쟁이 있습니다. 당연히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으면 불리하겠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내심 아니 역선택 이렇게 많이 방해하면 되냐라는 불만사항이 좀 있을 것 같아요. 함께 보시죠. 경선 룰. 자, 이제 룰의 전쟁 들어가요. 역선택 방지 조항이란 여권 지지층이 여권에 유리한 야당 후보로 선택하는 거예요. 전재수 의원이 누구를 지지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정말 지지하느냐? 아니다라는 거죠. 여권에게 유리하게끔 야권 후보를 쓱 미는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은 이 역선택 방지 조항 넣으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는 분, 홍준표 후보죠. 자기 많이 나오니까 큰 역풍 불러올 수도. 우리끼리 골목대장 뽑는 선거 아니다. 유승민 캠프에서도 정권 탈환을 막는 자산행위다.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반면 역선택 방지 룰 넣자 찬성 쪽 윤석열 캠프, 역선택을 막기 위한 대안을 검토해야 된다. 최재형 캠프, 민주당 열성 지지자들이 경선 결과를 조작하는 시도를 막아야 한다라고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2대2로 확 갈린 상황이라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닐 수 없을 것 같고, 또 경선과 이 선거관리위원회 쪽에서도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자칫 한쪽 편 들었다가는 불공정하다라는 논란까지 제기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재섭 위원이 경선관리준비위원회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까지 했다가 지금은 사퇴했죠. 네. 자, 요 역선택 방지 조항, 김재섭의 개인 의견은 넣어야 된다, 빼야 된다. 저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애초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홍준표, 유승민 쪽이에요? 뭐 굳이 나누면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어떤 지금 사실 뭐 최재형 후보나 윤석열 후보, 그다음에 홍준표, 유승민 후보가 이렇게 의견이 나눠져서 마치 원래 당내에서도 대립이 있었던 것처럼, 그다음에 이것이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서 나눠지는 의견인 것처럼 사실 지금 비춰지는 상황이 좀 있는데, 원래 이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는 것 자체가 특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역선택 방지 조항 자체를 넣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수 있다가 사실 국민의힘의 당원 당규에 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원칙적으로 하자면 역선택 방지 조항을 빼는 것이 맞죠. 다만 이게 좀 문제가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 지난 전당대회 때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갔었습니다. 지난 전당대회 때. 그렇죠. 뭐 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뽑는 것, 당원들의 대표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정의당이나 혹은 뭐 열린민주당의 지지자까지 우리 당의 후보를 뽑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그럼 현재 이준석 대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의 혜택을 보고 당대표로 뽑힌 거군요. 그렇죠. 오. 그렇게 뭐 혜택을 받다고 할 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여튼 역선택 방지 조항이 들어간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가 당선이 된 거거든요. 예. 그리고 이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선거에 한해서는 원래 역선택 방지 조항이 넣지 않는 것이 기본 룰이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역선택 방지 조항을 뺀다는 것 자체가 좀 어떻게 보면 이례적인 일일 수가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경선준비위는 이런 후보들의 의견을 전혀 들은 내용이 아니라 원래 원칙대로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경선준비위에서는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 해서 선관위에 기본 안을 전달했던 것이고, 지난 우리가 4.7 재보궐선거에 있었을 때도 역선택 방지 조항이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역시도 마찬가지로 경선준비위가 선관위에게 그 전달했던 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없는 안 그대로 가는 것이 사실 선거 기간 동안의 혼란을 막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역선택 방지 조항과 관련돼서는 제가 4.7 재보궐선거 전당대회 이번에 그 대선 경준위까지 쭉 거치면서 이 논의가 된 바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 내용들을 좀 아는데, 역선택 방지 조항, 역선택이라는 것 자체가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딱 기다렸다가 내가 민주당 후보인데, 민주당 지지자인데 국민의힘 그 투표를 딱 기다렸다 전화를 받아서 그때 딱 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아, 지금 이 일반적인 방금 배종찬 소장과 봤던 여론조사 결과와는 다를 것이다. 다르죠. 왜냐하면 그 여론조사라는 것 자체에서 저는 이제 여론조사만 한 것이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당원 투표가 있기 때문에 이 수도 굉장히 미미하다, 있다고 하더라도. 알겠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최재형, 윤석열 이 두 후보도 사실 이런 부분을 모를 바는 아닌데, 이 역선택에 대한 우려를 이 두 캠프에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검사 출신의 변호사 모셨습니다. 김광선 변호사님.
수사해 보셨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 역선택 방지 조항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있어야 한다. 저는 있어야 한다. 김재수 부위원과는 또 다른 의견? 예, 이제 그 이유가 사실 경선 자체는 본선에 경쟁력 있는 후보를 뽑는 거거든요. 그럼 본선의 경쟁력 후보 자체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선에 갔을 때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좀 굉장히 강성 지지자들, 적극 지지자들이 만약에 이 경선의 과정에 있어서 역선택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본선에서 가장 경쟁력 없는 후보에게 여론조사에서 찬성표를 던질 거 아니에요? 또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는 그럴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재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아니 뭐 그게 기다렸다가 뭐 여론조사에 응하겠어 그런데 여론조사는 무작위로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불어민주당에 예를 들어서 이재명 지사를 지지해요. 예. 그런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론조사 딱 했는데 그래? 그러면 나는 지금 보수 후보 중에서 가장 약한 후보에게 내가 지지한다고 해야지 나중에 이재명 지사와 경쟁력이 있어서 이재명 지사 우월하지 않겠느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본선 경쟁력을 위해서 경선을 하기 때문에 역선택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근데 만약에 그게 없게 되면 경선 결과가 왜곡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곡이 되면 결과적으로 뭐 정권에 있어서 경쟁력 없게 된 후보를 본선에 내보내게 되는 그런 이상한 현상이 올 수 있다고 하고 그다음에 제가 홍준표 후보랄지 유승민 후보가 중도 확장성 얘기를 하잖아요. 중도 확장성이라는 것은요.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미 마음을 정한 그런 국민을 빼고 중도적이고 무당층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중도 확장성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선택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적극 지지자를 빼고 나머지 중도 나거나 아니면 무당층에 있는 그런 국민들을 상대로 여론조사에서 그거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경선 결과가 결정이 돼야지 일부 적극적인 지지층, 여당 지지층에서 경선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것은 이것은 뭐 상식적으로 볼 때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자, 두 분의 이제 서로 다른 의견. 두 분의 의견 들으면 둘 다 고개가 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어요. 과연 이 당 지도부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 논쟁 계속될 것 같고요.